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주제 상담 사연이 뭐냐면 네. 공짜로 알려드리긴 어려운 거지만 저희가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실제 요즘 트렌드는 어떤지 이런 것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상담하다 보면 잘못된 행동을 해가지고 와서 상담받는 친구들은 그 얘기 많이 해요. 변호사님 저 강제전학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반대로 피해를 입어서 온 친구들은 변호사님 저 친구 꼭 강제전학 보내주세요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 강제전학 처분은 8호 처분이에요. 학교폭력 여러 가지 처분이 있지만 1호 처분부터 9호 처분까지 있는데 9호 처분은 퇴학 처분인데 사실상 의무교육 과정에서는 일단 적용을 할 수는 없고 이제 고등학생 이후부터는 할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퇴학이 또 고등학교 때 가능하다고는 하더라도 퇴학까지 나오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드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이제 강제전학 처분이 사실상은 거의 가장 높은 처분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어떤 때 강제전학 처분 나오냐 우리가 좀 이렇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학교폭력에서 좀 높은 처분이 나오는 경우들이 뭐냐면 학교폭력의 심의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의성, 심각성, 지속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각각의 판단 요소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들이 중한 처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가장 이제 좋지 않게 보는 것들이 뭐냐면 굉장히 장기간 지속적으로 폭행이 반복되었다거나 그런 폭행이나 어떤 괴롭힘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 학생한테 몸에 큰 상처가 발생했거나 장애가 발생했다거나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대한 어떤 성적인 행동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반성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피해 학생의 탓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하나하나 단독 케이스로도 해도 강제전학 처분 가능해요. 그런데 보통의 강제전학 처분은 그런 하나만 발생한다기보다는 제가 지금 얘기한 것들이 중첩적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친구도 괴롭혔고 공갈로 돈을 뺏어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성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데 행동의 그 수위가 굉장히 높아서 형사처벌하고 그 경계에 있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발생하는 경우들.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조금 재밌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했던 것들이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여러 명이 한 명을 때렸어요. 그냥 불러가지고 때렸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그냥 다 때리고 난 다음에 피해 학생의 잠바 주머니에서 돈을 가져간 거예요. 돈을 꺼냈어요, 마음대로. 그 모습을 같이 때렸던 다른 친구들이 보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모두 다 돌아갔는데 죄명이 어떻게 바뀌냐면 그냥 단순히 때린 거는 공동폭행,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가져갔다 그러면 절도가 되는데 이게 두 개가 동시에 발생했기 때문에 강도가 돼요. 그러면은 여러 명이 했기 때문에 특수강도가 되거든요. 그런 법정형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면 학교폭력 처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높은 처분이 나오고 형사처벌에 있어서도 굉장히 높게 돼요. 그래서 그냥 나는 그냥 보기만 했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막 적극적으로 말리거나 제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공범으로 의열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결국에는 8호 처분 받을 정도의 행동이면은 형사 고소도 많이 돼요. 그리고 SPO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에 의해서 관할 경찰서에 자동으로 이제 사건이 이첩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형사 사건화돼서 경찰 조사도 같이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경찰 조사에서도 요즘은 무조건 연령을 고려해가지고 소년 보호 재판으로 무조건 보내는 경우는 많이 이제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 조사 때부터 명확하게 우리 입장이라든가 진술 이런 것들 정리해서 조사를 잘 준비하는 것들이 중요하죠. 또 다른 사례요. 대부분은 아직은 성 관련된 내용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학교에서 내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서 다른 친구를 몰래 찍었다. 그러면 거의 90% 이상은 강제전학 처분을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굉장히 높은 정도의 수위로 보고 그거 말고 뭐 강제추행, 신체 접촉 이런 것들은 또 거의 예외 없이 가게 돼요. 물론 이런 경우들은 있어요. 뭐냐면 남녀공학에서 막 이렇게 장난치다가 그냥 이렇게 스치거나 그 다음에 어깨를 이렇게 쓰다듬거나 아니면 손등 위에 이렇게 올리거나 하는 것들은 여학생이 싫었다 그러면 강제추행이 될 수는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친구들끼리 교류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신체 접촉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제전학 처분까지는 되지 않고 출석정지나 뭐 사회봉사 처분 이렇게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정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강간이나 강제추행 행위다
뭐 가슴을 만졌다거나 뭐 성기를 만졌다거나 그런 것들은 거의 예외 없이 강제전학 처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는 친구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찍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보내지도 말고 궁금하다면 그거는 삭히기보다는 그거는 이제 부모님과 한번 상의를 해보고, 특히 아버지랑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선생님 또 성교육도 우리가 받을 기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사실은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게 부모님들도 조금 이 성적인 부분, 우리 친구들도 보는 이제 야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터놓고 얘기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교육적인 측면까지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애들이 이런 얘기들을 꺼내는 것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애들끼리 막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잘못된 성관념이나 인식이 생길 수 있어서 아직도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의외로 제대로 된 성교육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이 영상을 혹시나 학부모님들이 보고 계신다 그러면 한번 조금 열린 마음으로, 이건 뭐 자연스러운 과정이니까요, 열린 마음으로 아이랑 먼저 사전에 좀 얘기를 해보시는 게 이렇게 8호 처분까지 받는 경우를 좀 막을 수 있는 한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또 하나 궁금해 하시는 게 이런 것들도 있어요. 8호 처분 받고 강제전학 가기 싫은데 집행정지 신청해서 할 수 있나요?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요즘 실무는요 예전처럼 집행정지를 하염없이 받아주지는 않아요. 행정심판을 할 때 좀 사유가 명확하게 있다거나 한번 다퉈볼 만한 사안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집행정지가 인용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요즘은 기각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집행정지가 시간을 끄는 용도로 좀 악용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데요, 집행정지라든가 뭐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렇게 불복 절차가 있기는 한데 그 절차를 가지고 마냥 시간을 끌거나 우리가 책임을 피하거나 하긴 어렵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이런 행동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발생했을 때는 형사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가지고 더욱더 잘 우리 입장을 정리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오늘은 학교폭력 강제전학 처분이 나오는 경우 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혹시나 궁금한 부분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조조상담은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 안녕.